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우려스러운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쥐나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모든 퍼즐의 완성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식민지다. 그들은 누구냐? 지금 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법무부, 교육부, 국토부 등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아주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나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옆나라 쥐나에게 갖다 바치려는 이런 정책이 시작되고 있고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쥐나와 손을 잡았던 나라들의 비극은 뭐냐? 초토화됐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우리 기존 자신들의 국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그 사람들에게 중국인들에게 다 뺏기고 자본들이 들어와서 노른자의 땅, 우리로 치면 서울 최중심가 이런 데를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중심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마닐라 최중심가에는 완전히 지금 이 G9들이 전부 차지하고 필리핀인들은 밖으로 쫓겨나와 있다. 타일랜드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 전통적인 친중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1대1로를 통해서 투자를 한 나라들의 비극은 말로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모든 이 국부와 또 자존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상황이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비단 동남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 1대1로에 참가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비극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겠는데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1대1로 사업은 현실은 바로 신제국주의 전략의 포장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파키스탄 인구가 2억 2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620억 달러 이상의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인구 2천만이 넘는 대도시가 있죠. 바로 카라치라는 도시인데 항구예요. 그 카라치에 오직 중국인만을 위한 신도시, 최고 수준의 신도시 50만 명, 중국인 50만 명을 위한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비용은 파키스탄이죠. 그런데 그 공사는 또 누가 하냐? 중국 회사가 또 하죠. 이런 식으로 국부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차관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신도시, 중국인들 와서 살 건데 그 신도시 기반 닦고 하는 그 비용 파키스탄 정부가 내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런데 대출 이자가 완전히 고리입니다. 고리대금이죠. 그런데 고리니까 상환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주요 인프라를 카라치 항구의 운영권 이런 것들을 다 중국에게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사회 중지되고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지금 봉착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왜?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 파키스탄이 이런 지경까지 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친중 노선에 완전히 일선에 서 있는 파키스탄에게 미국이 핸들링하는 IMF가 그 구제금융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파키스탄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이 진작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5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55억 달러, 별거 아닌 돈일 수 있는데 스리랑카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항구인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게 뺏겨버렸어요. 99년 동안 중국에게 임차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상환 능력 부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그리고 또 돈을 추가로 빌리려고 하니까 이제 내줄 게 없으니까 중국이 이제 됐고 이제 안 줘도 돼. 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라오스 67억 달러 이상을 빌렸는데 라오스와 중국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라오스는 정말 황당하게도 GDP 대비 45% 이상에 달하는 대중국 채무입니다. GDP가 있는데 그 GDP 대비 45%가 넘는 대중국 채무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라오스는 중국 남부 운남성, 윈난성하고
국경을 또 마주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서 라오스는 진짜로 먹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어서 라오스 전체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먹겠죠. 몰디브, 아주 조그만 인도양에 있는 섬, 몇 개로 이루어진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몰디브는 1년의 전체 세수가 1억 달러 정도인데 20억 달러 이상을 빌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세수보다, 우리로 치면 우리 1년의 세수보다 20배 이상을 빌렸다. 그러면 뭐, 나라 그쪽에다 갖다 바쳐야죠. 그래서 정부 연 세입이 1억 달러에 불과하나 친중 정부를 내세워 차입을 더욱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섬이 중국에게 몰수되었고 주요 항만, 도로 이런 거 전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몰디브입니다. 이런 식으로 1대1로에 투자해서 전부 다 그냥 뺏어버리는 게 1대1로지 뭐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공동부유 주창하면서 기업들을 완전히 옥죄고 있죠. 기업들을 탈탈 털어서 나눠준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공산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견딜 수 없구나 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진출했던 자본을 빼내서 돌아갑니다. 차이나 엑소더스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이제는 아예 저들을 더 키워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디커플링이 또 나서고 있죠. 그냥 끊어, 제대로 거래하지 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경제는 중국이야 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이 여당의 대선 후보도 경제는 중국이야. 중국과 미국 중에서 선택할 수 없어. 그런데 라고 하면서 중국을 선택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중국 10대 교육품, 이거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잘 안 돼요. 아니, 중국과 같은 이런 중요한 나라와 교육을 하는데 그 10대 교육 품목, 비율, 이게 검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거의 뭐 1시간을 노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짜 맞추어서 만들어낸 자료예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자료가 없다. 왜 없냐라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서 내놓은 결과는 뭐냐. 이 10대 교육품의 면면과 비율을 알게 되면 중국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쉽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 중국하고의 디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쉽게 형성될 테고 경중은 무슨 경중이야 라고 될 테니까 아예 검색 엔진에서 이런 중국 교육 관련한 이런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들은 전부 삭제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놀랍게도 2020년 대중국 수출의 31.7%가 반도체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죠. 그리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성능과 내구성 가장 우수한 최상위 등급의 반도체들 아닙니까?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이 대한국 반도체 의존도는 46.9%에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더 늘어났겠죠? 지금 22년 초기 때문에 21년 전체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20년 통계로 한 겁니다. 46.9% 절반에 가까운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수입해서 쓴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공급 끊어버리면 중국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요소수, 중국 요소수, 아무것도 아닌 그 요소수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몇 달간, 며칠간 우리 이 화물업자들, 운송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삼성 반도체를 능가하는 이 반도체 회사가 아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급 끊어버리면 중국의 그런 최상위 등급의 반도체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확 다운됩니다. 물론 뭐 자기네들도 다른 데서 수입하겠죠. 그런데 삼성 반도체보다 좋은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디커플링 들어가니까 미국제 반도체 잘 안 들어가죠. 뭐 이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럼 누가 지금 저 G9 명주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교육 품목이 평판 디스플레이 8.2%. 이 또 내용을 보면 우리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한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엔 중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구나. 아니 또 LG 전자가 중국 가서 TV 만드는 그 회사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게 상당수가 있어요. LG
그 TV 만드는 회사를,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거나 인도네시아로 옮기면 이 비율이 그냥 그쪽으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합성 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현지 생산 공장에 우리 회사가 원료 보내는 겁니다. 석유화학 중간연료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순수하게 중국 내수 품목으로 우리가 팔고 있는 거 화장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우리가 안 팔아버리면 중국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지금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중국에게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왜 겁을 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 검색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법무부 발인데요. 중국의 최대 포털 베이두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류 비자라고 하는 이 검색어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322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조회는 훨씬 더 많이 됐겠죠. 도대체 이 한류 비자가 뭐냐? 이 한류 비자는 법무부가 1월 2일 발표한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분야의 외국인 인재 입국과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당국은 저출산 시대 국가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모토로 2022년부터 도입되며 기존 불법 체류자 신분의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들 꽤 있겠죠. 그 사람들의 아동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건 뭐냐?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 분야의 외국인 인재 입국과 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 그냥 한국 영주권 주겠다 이겁니다. 기가 찬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 중국은 지금 탕핑해서 젊은이들이 일 안 해. 이건 희망도 없어. 그럴 바에 그냥 누워 있을래. 라고 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그냥 가서 학교만 다니면 비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 영주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학교만 다니면? 아니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검색하고 했다라고 시나닷컴이 또 보도를 했는데 이 바이두하고 시나닷컴이 양대, 우리로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 이런 관계죠. 제목 보세요. 한국 한류비자 발급 중유학생 최대 수혜자 될 것. 이거 다 관영 매체인데 자신들의 인재가 빠져나가는데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얼마나 고부가가치의 인재들입니까? 그 인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오히려 좋다고 지금 이렇게 잘 됐어 라는 기사를 다네요. 자, 한국이 K-팝 등 문화 분야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이른바 한류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기조하에 인구 유입을 노린 정책이다. 이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희소식으로 현지에 유학 중인 학생들은 유학비자 만료 후 우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한국 현지의 연구 체류 및 귀화가 패스트트랙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영구적 체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청년층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 보도가 이루어진 뒤 3시간 만에 바이두에서만 322만 건 이상이 검색되었다. 자, 미국 이민하고 제가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 갈 수 있죠. 누구든지 돈 내고 컨택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 받기는 쉽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데 미국 유학 가기는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니까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됐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유학비자 만료가 돼서 즉 졸업을 했는데 나 졸업하고 중국으로 안 돌아갈래요? 하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영주권 준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이민 가서 졸업했어요. 나 한국 안 돌아갈래요? 하면 미국 정부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영주권 준다 이겁니다.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우수 인력이니까. 대학 졸업했으니까 우수 인력이니까. 와,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있는 불법 체류자 자녀, 이들도, 이 불법 체류자 자녀들도 학교는 다 다녀요. 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냥 아버지는 불법 체류했다 하더라도 너는 바로 그냥 영주권이야. 이거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닷컴 등 이 관영 매체가 자신들의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걸 이렇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반기는 이런 류의 뉘앙스의 기사를 쓴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지금 우리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려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이야, 거기 가서 우리 이 한족들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식민으로 만들겠구나. 식민이 뭡니까? 식민지. 사람을 심는다. 나무 심으면 식목, 사람 심으면 식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심는 땅, 우리 사람을 심는 땅, 그게 식민지 아닙니까? 그래서 식민지화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아니겠냐? 과거에 그 도조 히데키 전범이죠. 도조 히데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중국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의 형상을 한 바퀴벌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럴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알가스막 번식력 강하고, 그리고, 정말 해악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냐라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정부가 놀린 한류 비자 최대 수혜자는 역시 어디냐? 바로 G9들입니다.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 현황을 보니까요. 연도별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16에서 20년 사이에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44%, 즉 89만 4,906명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이 10.4%, 21만 1,243명, 태국인이 8.9%, 18만 1,386명, 미국인이 7.2%, 14만 5,580명, 우즈베키스탄인이 3.2%, 6만 5,205명 순이다. 자, 그래서 89만 4,9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중국인들이 우리 자녀 대학만 나오면 그냥 영주권이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영주권 가지면 투표할 수 있죠. 그냥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중국인들이 다 뽑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취향에 맞는 정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개방적인 또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미명하여 추진되는 식민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집값을 올려놓고 출산율을 떨어뜨리죠. 아, 희망 없어. 애 낳아가지고 안 돼. 또 교육비 올려놓고 출산율 떨어뜨리죠. 결국 우리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밖에서 들여와야 돼. 라는 문화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들여오는데, 그걸 너무너무 쉽게 들어오는데 결국 그 대상은 중국인이다 이거예요. 법무부는 지난달에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 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에 중국인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이 이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게 동화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민 가려고 하고 그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 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정도의 시험도 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면은 시민권을 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동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민정책의 기본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면 우리 대한민국 이 5,000년 문화에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그들에게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우리 지금 집 살려고 하면 대출 됩니까? 잘 안 되죠.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대출이 안 되죠.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2배로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연합뉴스의 유튜브에서 만든 그 컨텐츠인데 중국인 집주인이 월세 내고 사는 세상이 오나?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중국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중국인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지만 2011년과 12년 각각 18.17%, 26.57%로 쭉 올라서 2위로 올라섰다. 2013년 이후로는 매입 부동산이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동안 60에서 70%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부동산 60, 70%가 중국인이다 이거예요. 왜? 일단 사람 많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40%다 뭐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출을 쪼아놓고 어떤 데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이들에게는 마구마구 대출을 해줍니다. 두 채? 사세요. 세 채? 사세요. 네 채?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쫓겨나는 거죠. 젠틀리피케이션.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필리핀인들 쫓겨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구마구 살 수 있고 우리는 못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학생들을 중국에게 동화시킵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민 왔으면 우리에게 동화가 돼야 되는데, 자,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가 중국어 교육을 한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중국어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 교육감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좌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좋네. 자, 중국 동포만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 세 개 구는 초등학교에 중국어 교육을 하고 중국어 역사를 교육시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 교육을 받아야죠.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가면 우리 아이들 중국어 배우겠네 해서 제2외국어 하나 취득하고 가는 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에게 우리가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역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학식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밑에다가 축하 입학 중국어로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국가들의 피해 수준은 장난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식민지로 돼간다 이거예요. 올해 이 중국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Sea Empire가 시황제, 시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지, 북한은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Colony of Sea, Sea의 식민지가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C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주도한 자들은 누구냐? 민주진보 이들입니다. 민주진보가 뭐냐? 그들이 좋아하는 한자대가 해보겠습니다. 망할 민자에 주인을 망하게 하고 널리 억누르는 억누를 진 해서 주인을 망하게 하고 억누르는 이 자들이, 즉 우리 국민을 억누르고 망하게 만드는 이 자들이 이 C제국의 대한민국 식민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게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되기 전에 바꾸어서 이런 제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들, 특히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시민권을 주고 정말 황당하게도 학교만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제도들 빨리 손봐야 되고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상적인 사람 뽑아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